혹시 야구도 이 크리켓과 비슷한 스포츠라고 알고 있는데 야구도 그랬을까요? 파미양 씨는 야구 좋아하세요? 프랑스에는 야구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야구라는 스포츠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야구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끄는 대중 스포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 팀이 생기면 우리 팀에 대한 그런 소속감, 우리 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남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그 경기가 열리면 정말 많은 팬들이 몰리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봤어요. 네. 대부분의 스포츠와 민족주의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아예 야구가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낸 사례까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네. 바로 쿠바입니다. 아시겠지만 야구는 그 19세기에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포츠인데요. 야구를 그 미국에 버금가게 좋아하고 즐기는 나라가 바로 쿠바죠. 쿠바와 미국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나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왜 그 쿠바가 미국의 대표적인 공놀이인 야구를 좋아할까요? 글쎄요, 아까처럼 뭐 인도가 그 영국을 이기려고 이렇게 크리켓을 한 것처럼 쿠바도 미국을 이기려고 약간 그 야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질 수 없지 하는. 질 수 없이 하는. 네. 쿠바가 야구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라든지 그 과정을 보면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이 쿠바에서 야구는 단순한 그 스포츠가 아니라 쿠바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혁명을 이루는 역사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백인인데 그 스페인이 아니라 쿠바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죠. 뭐 전문 용어는 크리올러라고 하는데 이런 그 쿠바 본토박이 백인들이 쿠바를 다스리는 스페인 본토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쿠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백인 엘리트 청년들이 당시에 어디로 유학을 가냐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제 가깝고 미국이 발전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유학 생활 중에 미국인들이 즐기는 야구를 보고 흥미를 느껴서 야구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향인 쿠바로 돌아와서 쿠바의 독자적인 야구 리그를 만들어서 야구를 즐겼고요. 쿠바 야구 리그의 수준이 꽤 높아서 미국의 수준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을 하죠. 그러면 쿠바에서도 엘리트들이 야구를 좋아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야구가 지금 사실 대중화가 많이 됐잖아요, 쿠바에서.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대중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쿠바 본토의 그 백인 청년들이 야구를 즐겼는데 또 그것을 보면서 그 쿠바의 그 서민이랄까요? 그 피지배 계급이 또 흑인들이 있는데 이 흑인들도 야구를 즐기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이런 식으로 그 백인 엘리트 계층이 즐기는 야구가 쿠바의 일반 서민에게도 전파가 됐고요. 또 하나 쿠바의 엘리트 백인들에게 야구가 아주 중대하고 특이한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확산되는데요. 이 쿠바를 다스리는 스페인 본토인들은 자기들의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그거? 예, 투우입니다. 투우. 투어. 예, 스페인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바로 투우일 텐데 네. 쿠바의 그 백인 청년들은 이 소를 죽이는 투우가 미개하고 야만적이다 이렇게 여기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스페인이 싫으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스포츠도 별로 좋게 안 보였던 것이죠. 반면에 미국에서 배운 야구를 교양인의 스포츠, 그다음에 문명인의 스포츠로 보면서 민족의식을 만들어 나갑니다. 야구를 하는 쿠바인일수록 쿠바의 민족의식이 투철한 민족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쿠바 사람들이 야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저항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쿠바가 독립을 할 때 하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일치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쿠바가 독립을 하려고 하면 서로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독립투사들이 지하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때 필요한 자금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야구장과 야구 게임 끝난 뒤에 있는 그런 사교 모임이었던 거예요. 아.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예. 네. 그리고 1868년에 드디어 이제 스페인 통치자들에 대한 무장 항쟁이 벌어집니다. 쿠바인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항쟁을 벌이는데 이게 역사에서는 보통 1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무기를 들고 스페인 통치자에 맞서 싸웠던 무장 독립 운동가들, 투쟁하는 사람들, 이 집단의 그 상당수가 바로 야구를 즐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통해서 결집된 의식이 있고 조직이 있고 결속감이 있는데 이것이 독립투쟁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쿠바 야구 그 명예전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오른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이름이 에밀리오 사보우린, 그리고 그 사보우린의 동료였던 루이스 소메일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바로 쿠바 야구의 1세대 야구인들이었고 미국에서 야구를 배워온 다음에 야구를 쿠바에 퍼뜨렸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야구를 하면서 결속감을 가지고 독립운동의 투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글러브와 야구 배트를 잠시 내려놓고 총과 칼을 들고 스페인 통치자와 싸웠던 것이죠. 또한 당시에 아무래도 그 쿠바 리그보다 더 큰 무대가 미국일 텐데요. 미국으로 진출한 쿠바 야구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은 자금을 쿠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몰래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독립운동 단체에게 지원하기도 했고요. 와. 미국에 있는 망명단체, 쿠바 독립 망명단체의 주요 문서들을 본국에 있는 지하 투쟁단체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바로 야구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그럼 야구가 없었으면 지금의 쿠바가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그 어느 순간부터 쿠바의 스페인 통치자들이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독립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야구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왠지. 그러니까 야구가 스페인과 쿠바의 통합을 위협한다, 이게 갈라놓는다 생각을 해서 금지했고요. 이후 그 스페인 통치자들은 쿠바 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금지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야구를 즐기면서 스페인 군대에 맞서 싸우는 전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냐. 배트가 어떤 위험한 무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의심을 할 정도로 이 야구에 대한 위기감이 이 스페인 통치자들에게서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이런 탄압이 가해질수록 야구를 한다는 것은 뭐 쿠바의 젊이들에게서 나는 쿠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뜻했던 것입니다. 와, 네. 진짜 야구로 더 끈끈해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오.